네, 안녕하세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요. 감독님께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질문 정리하는 동안 제가 첫 질문 드릴게요. 그 첫 연출작으로 북미에서 큰 흥행 결과를 맞이한 후 국내에서 첫 선을 보는 자리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이제 이 작품 기획할 때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그래서 미국 개봉을 이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모국인 한국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 시사를 몇 번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일반 시사라고 볼 수 있는 시사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많이 긴장되고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 질문이 있으신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의 장진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미에서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는데 좀 어떤 부분이 특히 수고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병헌 씨나 이한희 씨나 진성규 씨나 굉장히 호화 캐스팅이 되게 눈길을 끄는데 좀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소재가 예수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소재로 비춰져서 이제 특정 종교인들의 반응만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우려들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관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게 이제 로튼 지수가 98% 나오고 시네마스코어에서 이제 A뿔을 받았는데 사실 보편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반응이 좋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캐스팅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상할 정도로 캐스팅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죠. 심지어 헐리우드 분들조차 저한테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할 수 있었냐, 이건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캐스팅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도 좋은 소재고 좋은 작품이어서 반응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좋은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캐스팅이 거의 완성이 됐었거든요. 이 작품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셨던 주변 분들이 다들 도움을 많이 주셨고 이제 그분들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사천리로 캐스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또 제가 또 배우분들한테 제안을 하면 거의 곧바로 흔쾌히 또 수락을 해주셔서 굉장히 원활하고 빠른 캐스팅의 완성이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중앙에 손 드셨거든요. 마이크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입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깃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됐고 좀 인연이 어떻게 돼서 북미 쪽에서 먼저 개봉을 하게 됐는지 좀 경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광이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하면서 이제 영화의 시각 효과 작업을 통해서 이제 영화계에 뛰어들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스텝으로 일을 했지만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입증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이사이에 저랑 친한 감독님이나 이제 제작자분들이 넌 연출하면 좋을 것 같다,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안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거절했던 이유가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 사이에 시나리오도 좀 많이 써보고 이런저런 준비를 좀 하다가 이제 2015년 즈음에 이제는 해볼만 하고 시도해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도 역시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은 영유아물에 특화돼 있었고 아마 예산을 그때 많이 써도 50억을 넘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결과물을 만들려면 그보다는 큰 예산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북미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논리적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들이 두 가지가 있죠. 미국 시장에서 소구가 될 만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먹힐 만한 소재여야 되는 거였고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 두 번째 조건은 흔히 저희가 표현하는 헐리우드 스탠다드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미국 극장주들이 봤을 때 당연히 극장 개봉할 만한 완성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충족돼야 꿈이 현실이 되는 건데요. 저는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는 그 헐리우드 스탠다드 퀄리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만 어떤 기획을 가져갈 것이냐가 관건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 천하의 디즈니도 1937년에 이제 백설공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원작 베이스의 작품을 통해서 시장에 작품을 내놨었잖아요. 오리지널 작품 중에 성공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판타지아처럼 어느 정도 소구가 된 작품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리지널 작품들은 흥에 그닥 좋지 않았어요. 이제 픽사가 나오고 나서야 오리지널 작품들이 잘 됐죠. 제가 존경하는 미야자키 하야오도 아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었나요? 극장 개봉해서 겨우 900만 불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들한테 친숙한 원작 베이스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 시효가 끝난 퍼블릭 도메인 리스트업을 쭉 하다가 디킨스가 The Life of Our Lord라는 책을 썼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고 또 비신앙인들도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걸 부정 못하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겠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예수를 주인공으로 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이 아직까지 한 번도 만들어진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작품이 잘만 만들어지기만 하면 굉장히 큰 상징성을 획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전제돼야 되는 건 충분히 훌륭한 완성도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헐리우드 일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굉장히 그 메인스트림에서 일을 했던 스태프들하고 같이 인연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일을 하면서 약간 헐리우드가 저한테는 덜 막연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없었더라면 헐리우드는 좀 너무 먼 곳, 막연한 곳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냥 친근했던 거죠. 익숙하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하면서 내가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이제 의논을 했더니 다들 좋은 기획이고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뻔한 이야기고 또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재밌게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킨스가 어린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는 그 형식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찰스 디킨스는 그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낭독회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었던 작가고, 이제 거기서 제가 흥미로운 방식을 끌어다 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죠. 특히나 자기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얼마나 진심으로 할까? 그렇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진짜 그 세계에 빠져든 것 같이 이야기를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세상으로 시간 여행을 하듯이 가서 어떤 모험과 그쵸 판타지, 어드벤처 판타지 요소까지 끌고 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형식의 이야기가 미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당연히 처음부터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완성도와 작품성을 확보하려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흔히 이야기하는 A리스트 배우의 캐스팅이 되게 중요했는데 그 지점은 이제 제이미 토마슨이라는 헐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디즈니에서만 16년 일을 했던 베테랑을 제가 소개받으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캐스팅이 완성이 됐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예수의 생애는 저희 영화의 원작은 아니고요. 감독님이 모티브를 얻으셔서 각본을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북미 그러면 자 질문 하나 네. 예, 감독님 작품 잘 봤습니다. CTS의 이필립 기자입니다. 미국 성공적으로 개봉하셨고 한국까지 왔는데 또 다른 국가는 개봉 예정 돼 있는 거나 이야기도 되는 게 없나요? 제가 배급사한테 들은 정보로는 지금 46개국이 개봉을 이미 했거나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연말까지 이제 90개국 개봉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비영어권 국가들이 주로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협의 중인 국가들까지 다 포함하면 총 120개국 개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유례 없는 기록일 거라고 하네요. 이게 다 되면.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외 방송의 임동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좋은 영화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에 또 그 복음서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보편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이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또 주탁에 계신 아무래도 이제 월터 또래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마 각본 쓰시면 약간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고, 어떻게 이야기를 맞추고 풀어나갈까 요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야기는요, 이제 교회 다니시거나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분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비유와 은유로 얘기하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설명하기 쉽지 않아서 사실 시나리오 쓸 때 거의 다 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어찌됐건 탄생부터 부활까지를 다 보고 나온 것 같이 느껴야 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했어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본질이 그분의 그 실체, 그 본질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스스로를 희생해서 다 모든 걸 바치는 그 사랑. 그렇다면 그 메인 플롯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제 디킨스와 그의 아들이 서브 플롯으로 같이 이야기할 때 겉돌지 않으려면 같은 주제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게 저는 관계 회복이라고 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동안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 하나의 주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어우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결국은 이제 관계 회복,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성서적 메타포를 제가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그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저희 국내 더빙 배우들 소감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국내 배우들과 더빙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좀 의외였던 배우는 누구였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병헌 배우님 뭐 이미 너무나 대단한 배우여서 뭐 언급할 이유가 없는 수준의 배우님이시죠. 근데 사실 그분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그런 보편적인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연기를 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그 캐릭터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들과 이렇게 뭔가 살짝씩 그 갈등을 주고받는 말장난 비슷한 감정 교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호흡을 되게 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네. 뭐 나머지 배우분들도 뭐 굉장히 대단했고요. 특히 이한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우로 연기를 너무 잘하시지만 노래를 되게 잘하신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음성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분은 전문 성우로 앞으로 경력을 만들어 나가셔도 거의 완전한 탑의 경지를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이제 진성규 배우님이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얼굴하고 매칭을 시켰을 때 캐릭터가 되게 악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제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역할을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젊고 청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진성규 배우님이 한다는 얘기를 안 듣고 이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라고 느끼실 정도로. 근데 이제 연극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발성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훌륭하셔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작업하는 내내. 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는데요. 저는 그 VFX 1세대 감독이라고 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이지만 시각 효과나 어떤 카메라 워킹 같은 게 실사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상보다 이제 퀄리티가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 화면을 만드실 때 특히 중점을 두신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이제 북미에서 크게 흥행을 거뒀는데 사실 미국은 그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점이 반응이 좋았던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관객들에게 어떤 재미 요소가 어필될 수 있을지 그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크레딧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랑 김우영 촬영 감독이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제작자로도 이름이 올라가 계시죠. 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제일 처음 의논을 시작했고 함께 이 영화를 10년 내내 같이 하셨는데 둘 다 이제 실사 영화의 제작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고 애니메이션을 둘 다 너무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만드는 것도 처음이니까 우리의 이 경험을 애니메이션 쪽에서 어떻게 잘 활용해 볼까라는 의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게임을 만드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 제작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집어넣어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버추얼 프로덕션 플랫폼이란 걸 저희가 만들었는데 물론 배우의 움직임은 모션 캡처를 통해 입력했지만 나머지 모든 요소는 다 컴퓨터 안에다 세팅을 하고 버추얼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과 편집을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게 리얼타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현장에서 촬영하듯이 촬영 감독이 촬영하고 배우의 동선이나 이런 거를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촬영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재촬영하고 편집도 다시 해보고 이걸 한 4-5번 정도 해서 제가 애니메이션 제작하기 전에 이미 편집본을 확보하고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환경도 지금의 배경으로 바꾸고 캐릭터도 다시 키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교체를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애니메이션은 가상의 컴퓨터의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맘먹으면 뭐든 다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다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현실성을 떨어뜨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랑 김호영 감독이 원칙을 세운 게 실제 촬영 현장에서 실제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카메라를 움직인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공간에 진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라이팅도 실제 영화 현장처럼 라이팅 설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지만 굉장히 시네마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사운드도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오늘 이제 더빙판을 보셨는데 오늘 최초 공개예요. 더빙판 같은 경우. 더빙판 작업을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사운드 작업을 한 달에 걸쳐서 했는데 애니메이션 더빙판을 한 달 넘게 그것도 호주 가서 하는 경우는 아마 최초의 사례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가 이제 그 매드맥스 퓨리로드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아마 애니메이션 더빙판 중에는 역대 최고 퀄리티일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의 어떤 보편적 정서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성과 면에서도 아마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상 역대 최고의 퀄리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켓 값이 아깝지 않은 극장에서 꼭 볼만한 영화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두 개만 더 받고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저기 파이낸셜 뉴스 신진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걸 어떻게 좀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듣다가 약간 추가로 궁금해진 건데 그러면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성우 배우들하고 일치하는 건 아닐 거죠? 네네. 두 번째 질문 답부터 먼저 할게요. 모션 캡처 전문 배우들을 저희가 캐스팅했고요. 뭐 일부 몇몇 배우들은 이제 연극 배우들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선 녹음된 그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액팅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걸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지난 10년이 걸린 이유이기도 하죠. 제작비 구하는데 에너지의 거의 99%를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약간 넋두리 같은 걸 했습니다. 내 에너지의 반이라도 크리에이티브에 좀 더 집중했으면 이보다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죠. 저랑 김호영 감독이랑 마지막에 완성된 그림 보고 이제 저는 거슬리는 것만 계속 보이니까 그 이야기를 제 옆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더니 김호영 감독이 이 정도만 해도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야단을 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지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고요. 또 미국에서는 특히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셨다가 크레딧 보고 되게 놀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한인 교포분들 저한테 정말 이렇게 이메일도 문자도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DM 같은 거. 그럴 때 좀 뿌듯하긴 하죠. 네. 네, 저기 중앙에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저 스포츠큐 9 기자입니다. 저 최근에 소니가 만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북미에서 한국 소재로 한국 배경으로 타겟을 해서 만든 거고 반대로 이제 킹 오브 킹스는 북미를 타겟으로 해서 제작을 한 건데 이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이제 K 애니메이션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어떤 소재, 뭐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노려야 할지 좀 이번에 경험을 하시고 느낀 바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냥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쪽 소재여야 되는 생각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K 컨텐츠가 이 정도로 세계적인 위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심지어 헐리우드가 한국의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들 녹음하느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있는 곳에 가서 녹음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LA 갔다, 뉴욕 갔다, 런던 갔다, 뭐 호주도 갔다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있는 현지 스태프들의 반응들이 점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최소한 한국말 한두 마디는 다 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BTS 팬이고 당연히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 팬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최근에 홍상수 감독님이 무슨 작품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홍 감독님 영화 이번에 이거 나왔는데 봤냐 이런 질문도 받고,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제가 이제 VFX로 헐리우드 영화 경험할 때는 잘 모르세요. 질문도 되게 제한적이고. 그런데 이제 한 동료,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동료라는 느낌의 대응이 있다는 게 이제 피부로 와닿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제는 문화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사실은 그런 게 조금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가 뭐 중국 소재로 뮬란 만들고 남미 소재로 코코도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을 소재로 한 메인스트림 작품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소재든 이제 부담 없이 도전하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전제돼야 될 건 보편적 정서로 전 세계 누구나 즐길 만한 작품이어야 하느냐인데 그건 이미 입증되고 검증된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세계적으로 이미 다 인기를 얻고 있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 검열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유롭게 편하게 자신의 재능들을 마음껏 뿜어내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여기 추가 질문 하나만 받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앞쪽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아까 똑같은 질문 나왔는데 이 작품이 이제 기독교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넌 크리스찬들도 이 영화를 어떤 점에서 좀 볼 수 있을지, 어떤 점에서 즐길 수가 있을지, 그거랑 하나는 이제 북미에서 성공하시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두 질문이 결국 같은 맥락 안에서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 같아요. 보편적 정서에 소구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충분히 티켓값을 낼 만큼의 높은 완성도로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서도 잘 된 것 같고, 저는 한국에서도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와서 보실 만한 작품이다라고 감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저희 그 장성호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기자간담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작품이 갑툭튀 같은 존재가 됐어요. 한국 애니메이션, 사실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가 갑자기 헐리우드 메인스트림 시장에 다이렉트로 배급돼서 성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여정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해냈고 세상에 제가 꺼내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전 이미 충분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품이 잘 돼야 또 다른 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 작품이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고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고 저희 작품 잘 될 수 있게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장례 정리 잠시 한 후에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 네, 장례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